AI 데이터 센터가 단순한 기술 이슈가 아니라 2021년 11월 미국 중간선거와 증시를 동시에 흔드는 변수로 떠올랐어요. 에너지경제 신문 보도 기준으로 보면 전기요금 상승과 수자원 부족에 대한 유권자 반발이 커지고 있거든요. 제가 원문 보도와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서 놀랐던 건 이제 AI 관련주를 볼 때 반도체 성능만 보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끝까지 보시면 AI 데이터 센터 리스크를 3가지로 나눠서 한국 AIDC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감을 잡으실 수 있어요. 먼저 왜 이 문제가 선거판까지 갔는지 봐야 해요. 원문 보도에 따르면 AI 데이터 센터 건설 부문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리스크로 떠올랐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데이터 센터가 늘면 전기를 많이 쓰고 지역에 따라 물 사용 문제도 커지거든요. 주민 입장에서는 AI가 멋진 미래라는 말보다 당장 전기요금이 얼마나 오르는지, 물 부족이 생기는지에 더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정치권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됐고, 그 압박이 기업 투자 속도까지 건드릴 수 있다는 점이 진짜 중요한 대목이에요. 숫자로 보면 흐름이 더 선명해져요. 에너지령 제신문은 2026년 8월 26일 이 이슈를 보도했고,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해 8월 25일 현지 시간 바클레이즈 주식 전략팀 보고서를 전했어요. 관련 보도에는 아마존이 펜실베이니아의 대형 데이터 센터 이곳을 짓는데 200억 달러, 우리 돈 약 27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나와요. 제가 숫자를 놓고 보니 무서운 지점은 규모예요. 한 지역이 감당해야 할 전력과 정치 부담이 커지면 투자 호재가 어느 순간 민심 리스크로 바뀔 수 있거든요. 바클레이즈가 던진 핵심 표현은 짧지만 그세요. AI 트레이드 리스크가 과소평가됐다는 취지거든요. 쉽게 말하면 시장의 AI 관련주를 볼 때 매출 성장과 GPU 수요는 열심히 보는데 데이터 센터가 지역 주민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지는 덜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규제는 비용으로 돌아와요. 투자자나 기업 담당자라면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해요. 이 회사가 AI를 얼마나 잘하느냐뿐 아니라 전기와 물을 어디서 어떻게 확보하느냐를 같이 봐야 하는 상황이에요. 미국과 한국은 정치 구조도 다르고 전력 시장도 다르지만 공통점은 분명해요. AI 데이터 센터는 지역에 실질 부담을 남기는 시설이라는 점이에요. 원문 보도는 한국에서도 AIDC 건설이 급증하고 있어 미국과 비슷한 사회죠. 정치적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고 봤어요. 제가 이 대목에서 중요하게 본 건 속도예요. 기업은 AI 경쟁 때문에 빨리 짓고 싶어 하고 지역은 전기요금과 물 문제를 천천히 따져보고 싶어 하거든요. 이 속도 차이가 커지면 갈등은 기술 문제가 아니라 생활비 문제로 바뀌게 돼요. 핵심 리스크는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전기요금이에요.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많이 쓰면 주민은 내 요금이 얼마나 오를지부터 걱정하거든요. 둘째, 수자원이에요. 대형 시설은 냉각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지역 물 사용 논쟁이 붙을 수 있어요. 셋째, 규제예요. 정치권이 민심을 의식해 허가나 조건을 강화하면 기업의 AI 인프라 투자 속도가 늦어질 수 있어요. 여기서 투자자에게 중요한 건 AI 성장 스토리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비용과 허가라는 새로운 변수가 붙었다는 점이에요. 기업 입장에서 막히는 지점은 이제 GPU만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AI 서버를 얼마나 빨리 확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 지금은 전기를 어디서 가져오고 물 사용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지가 같이 중요해졌어요. 원보도 기준으로 정치권 규제 압박이 커질 경우 기업들의 AI 인프라 투자 속도까지 둔화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제가 보는 대응 1단계는 부지 선정 전에 전력 수급을 공개적으로 점검하는 거예요. 2단계는 지역 주민에게 요금과 물 사용 영향을 숫자로 설명하는 것이고 3단계는 투자 발표보다 지역 합의 절차를 먼저 설계하는 방식이에요. 한국에서는 전력 효율 문제가 같이 붙어요. 관련 보도에 따르면 한국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률 CPU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면 2060년 대형 원전 이 3기 발전량을 아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PUE는 쉽게 말해 서버가 실제 계산에 쓰는 전기와 냉각, 설비 운영에 들어가는 전기의 효율을 보는 지표예요.
수치가 낮을수록 효율이 좋은 편이에요. 세종 특별자치시에 있는 네이버 데이터 센터 박세종 사례도 함께 언급됐는데, 이건 한국도 데이터 센터를 더 많이 짓는 것만큼 덜 쓰게 만드는 기준을 고민해야 한다는 신호예요. AI 관련주를 볼 때도 비교 기준이 달라져야 해요. 기존에는 AI 수요가 늘면 반도체, 클라우드, 기업의 좋은 소식으로 바로 연결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수요를 받쳐줄 데이터 센터가 지역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까지 봐야 해요. 제가 투자 관점으로 정리한다면, 첫째 전력 대안이 있는지, 둘째 물사용 논란이 있는지, 셋째 지역 정치권이 어떤 입장인지, 넷째 규제 때문에 착공이나 가동 일정이 밀릴 수 있는지를 봅니다. AI가 커질수록 인프라가 병목이 되고, 병목은 결국 비용 가주가 변동성으로 나타나거든요. 이 이슈가 우리 업무와도 연결돼요.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AI를 더 많이 쓰려면 뒤에서 돌아가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거든요. 기업이 AI 자동화를 늘릴수록 서버 사용량은 늘고 데이터 센터 수요도 커져요. 그런데 전기요금이나 수자원 문제가 커지면 서비스 비용, 이용 저가는 확장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실무자는 AI 도구를 쓸 때 1단계로 꼭 필요한 업무부터 자동화하고, 2단계로 비용을 기록하고, 3단계로 한 회사 서비스에만 묶이지 않게 백업 도구를 마련하는 게 좋아요. 작은 팀일수록 비용 변화에 더 민감하거든요. 정치권 분위기를 보여주는 말도 강해졌어요. 관련 보도에서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데이터 센터 개발을 노린 투기성 제한이 쇄도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어요. 더 놀라운 건 태도 변화예요. 지난해에는 아마존의 200억 달러 투자와 대형 데이터 센터 이곳 건설을 환영했다가 선거를 앞두고 훨씬 강한 메시지로 돌아섰거든요. 이건 정치인이 변덕스럽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민 부담이 선거 이슈가 되면 AI 인프라 정책도 빠르게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한국도 AIDC가 늘면 같은 질문을 피하기 어려워요. 오늘 내용 정리하면 핵심은 세 개예요. 첫째, AI 데이터 센터는 2026년 11월 미국 중간선거 변수로 떠올랐고, 전기요금과 수자원 문제가 주민 반발의 중심에 있어요. 둘째, 바크레이즈는 AI 트레이드 리스크가 덜 반영됐다는 취지로 경고했어요. 셋째, 한국도 AIDC 건설이 늘면서 전력, 효율과 지역 갈등을 같이 봐야 해요. 지금 할 행동은 단순합니다. AI 관련주나 AI 자동화 도구를 볼 때 전력, 규제 체크리스트를 같이 확인하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편도 이어서 받아보세요. 다음 편에서는 AI 데이터 센터 비용이 챗GPT 활용법과 기업 자동화 예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더 깊게 다룰게요.